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47회차 EPL 라리가 14경기 초안픽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축구 승무패 47회차 같은 경우에는 내일 토요일 저녁 9시 20분까지 판매를 합니다. 따라서 풋볼 살롱의 초안픽은 금요일 오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최종 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후에 자료를 최종적으로 더 취합을 해서 토요일 오전 내로 업로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어 리그와 프리메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해외 리그이고 어, 주말을 앞둔 저녁과 새벽에 부상자 및 결장자 감독님들이 기자회견을 하시죠. 그 감독님들이 말씀하시는 부상자 및 결장자 소식을 한 번 더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최종 픽에 반영을 해서 제가 최종 픽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 빠르게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승무패 47회차 경기 리스트를 봤는데 상당히 아리까리한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상당히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들이 있고 아, 단통 픽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저없이 픽을 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주말 EPL과 라리가 14경기 같은 경우에는 토토에서 경기를 고르시는 담당자 분께서 상당히 이를 갈고 경기를 초이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좀 더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보다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초안 픽 현미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양이 조금 많다 보니까 1부와 2부로 나눠서 제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 픽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취합된 자료들만 추가를 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7번까지 7경기를 간단하게 돌아보고 먼저 업로드를 한 뒤에 그 다음에 그 텀에 제가 2부를 연이어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경기 에버튼 대 맨유의 경기로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히샬리송 선수. 원래 골은 에버튼에서 칼버트 르인 선수가 지금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칼버트 르인 선수가 이렇게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최전방과 이선을 넘나들면서 왕성한 활동량과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던 히샬리송 선수의 몫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 히샬리송 선수가 리버풀과의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퇴장을 당했죠. 그 이후에 세 경기 징계를 받으면서 그 이후에 히샬리송 선수가 나오지 못했던 두 경기에서 모두 패한 에버튼입니다. 아무래도 히샬리송 선수가 나오지 못했을 경우에 최전방에 칼버트 르인 선수가 고립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더욱이 지난 직전 뉴캐슬 원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승무패 예측을 해드리면서 뉴캐슬 사이드의 이변을 봤었는데 여지없이 뉴캐슬에게 패하면서 2연패에 빠졌습니다. 이날은 또 히샬리송 선수뿐만 아니라 플레이메이커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도 작은 부상이라고 했죠. 안첼로티 감독께서 작은 부상이라고 말했지만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고안, 랄부 쪽, 불알 쪽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여지없이 하메스 선수의 부재까지 동반이 되면서 뉴캐슬에게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구디슨 파크, 에버튼의 홈구장 구디슨 파크에서 에버튼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죠. 더욱이 관중이 있었을 때, 유관중 경기가 있었을 때는 구디슨 파크의 홈팬들 의 열기가 라이벌인 리버풀 못지않은 어떤 열정과 열성적인 모습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뭐 관중의 여부 없이 에버튼은 여전히 올 시즌에도 구디슨 파크에서 무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점이 6실점으로 많다는 점이고 올 시즌 에버튼이
리그 7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는 단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과의 개막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을 때 무실점 경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공격력은 좋지만 실점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정 같은 경우에는 2승 2패로 확실히 홈구장인 구디슨 파크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에버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안드레 고메스 선수, 중원에서 두쿨의 알랑, 그리고 고메스 이 삼각편대가 중원을 형성했을 때 에버튼이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쳤죠. 중원에서 유려한 패스워크와 빌드업, 그리고 점유율 확보,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반대편 대각선으로 뿌리는 롱패스, 그러한 패스웍들이 이루어지면서 에버튼이 초반에 무패 행진을 이어갔었는데 이 고메스 선수 역시 지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왼쪽 풀백, 주전 풀백 리카 디뉴 선수가 퇴장 징계가 한 경기로 경감이 되면서 맨유전에는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왼쪽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아, 칼버트 르인 선수의 뚝배기죠. 머리로 충분히 연결할 만한 어떤 공격 루트가 살아났다는 점은 에버튼으로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오른쪽 풀백 콜먼 선수는 지금 출전이 불투명하다고는 하는데 콜먼 선수가 아일랜드 대표팀 스쿼드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따라서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고 만약에 콜먼 선수가 나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예 풀백 존 조케니 선수가 그 빈 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 맨유와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1대1 무승부를 거둔 에버튼입니다. 당시에 에버튼은 칼버트 루인 선수가 맨유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맨유전에서도 상당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칼버트 루인일 것 같습니다. 맨유는 아무래도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터키 바샥쉐이르 원정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에버튼이 3일 더 휴식을 취했고 체력적인 면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에버튼 홈페이지를 예의주시했는데 그 카를로 안첼로티 에버튼 감독님이죠. 능구렁이 같은 영감님께서 지지난 경기였습니다. 지지난 경기 사우스햄튼전이었나요? 사우스햄튼전에 하메스 선수가 못 나온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했었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갑자기 하메스 선수가 버젓이 선발 출전을 하면서 우리 모두의 뒤통수를 친 적이 있죠. 따라서 그 에버튼 홈페이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나오지 않아서 제가 현지 언론의 보도를 찾아봤습니다. 리버풀 지역, 에버튼이 위치해 있는 리버풀 지역의 지역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리버풀 에코의 보도에 따르면 하메스 선수가 지금 부상에서 잘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맨유 같은 경우에는 맹구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맨유가 경기력이 안 좋을 때 맨유를 맹구라고 비꼬는데 이번 주 주중에 있었던 바샥쉐이르 원정에서 1대2로 패하면서 여지없이 맹구 짓을 했습니다. 이 바샥쉐이르 전 패배 때문에 저희 풋볼살롱 구독자분들 포함해서 모든 토토 유저분들의 등수가 하나씩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2연패 수렁에 빠졌고 원정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다가 바샥쉐이르 원정에서 덜미가 잡히면서 굉장히 하락세에 빠진 맨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그래도 리그에서는 원정 2승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에버튼과 마찬가지로 무실점 경기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 팀 모두 수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맨유로서는 지금 바샥쉐이르 원정에서 그래도 마시알 선수가 뚝배기로 한 골을 넣었죠. 이 마시알 선수가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퇴장 징계로 3경기째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토트넘전에서 라멜라 선수를 향해 넥슬라이스를 날려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었죠. 그런데 이 마시알 선수가 이제 3경기 징계를 다 마치고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샥쉐이르전에서 그래도 골맛을 보면서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맨유로서는 상당히 공격 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제가 제공권 비율을 써놓은 이유는 그래도 맨유가 해리 메가이어 선수 머리가 상당히 크죠. 머리가 그리스 휴가 중에 그리스인들이 메가이어한테
너 머리가 진짜 크다라고 조롱을 했고, 그것 때문에 쌈박질을 해서 감옥에 가해만 했던 그 맥과이어 선수가 어쨌든 키가 190이 넘고 그 큰 머리로 제공권을 많이 따내는 그런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에버튼이 그래도 제공권 2위인데, 이 제공권이 상당히 좋은 것이 바로 칼버트 루인 선수의 뚝배기죠. 최전방에서 이 칼버트 루인 선수가 상당히 키도 적당히 크고 호리호리한 체격이지만 점프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양질의 크로스만 올라와도 뚝배기로 웬만한 것은 다 밀어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진의 마이클 킨 역시 올 시즌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당히 뚝배기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맨유 역시 해리 맥과이어를 필두로 해서 제공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칼버트 루인 선수의 뚝배기가 위력을 발휘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제가 써놓은 것처럼 두 팀이 올 시즌 파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옐로 카드 11장과 레드 카드 2장을 받아서 에버튼이 파울 3위를 달리고 있고, 맨유 역시 옐로 카드 13장, 레드 카드 1장으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 팀이 파울이 많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을 내준다면 양 팀 모두 프리킥 스페셜리스트가 많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왼발에 하메스, 오른발에 시그루드손이 있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장거리에 무회전 킥을 장착한 레시포드, 그리고 포그바 선수까지 양팀 모두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파울이 많다는 점은 직접 프리킥 한 방으로 허무하게 점수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맨유가 지난 시즌도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뒀고, 에버튼에게는 패배는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모든 대회에서 12경기 단 1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디슨 파크 원정에서는 조금 약한 면모를 보였지만, 이번에도 에버튼전에서 쉽게 패하지 않을 것 같고, 더욱이 마시알 선수가 돌아왔고, 지난 맨유와 아스날전에서 아스날이 상당히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맨유에게 승리를 따냈었죠. 반면에 에버튼은 그렇게 아스날처럼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에버튼이 자신들의 축구, 그러니까 중원에서의 어떤 패스워크를 통한 점유, 그리고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의 번뜩이는 패스 한 방에 칼버트 루인 를 향하는 공격 루트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맨유 역시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카운터 어택을 기반으로 한 빠른 역습 축구를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맨유가 분위기는 안 좋지만 구티슨 파크에서 그리고 에버튼전에서 패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무승부를 베이스로 깔고 맨유의 승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초안픽은 무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맨유는 항상 믿으면 뒤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모든 우리 풋볼 살롱 구독자분들께서도 느끼실 건데, 맨유는 잘한다 잘한다 하면 못하고, 못한다 못한다 하면 잘한다 잘하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지금 못한다 못한다 타이밍인데, 정말로 그래서 에버튼으로 틀 경우엔 또다시 귀신같이 잘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번은 무패의 초안픽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우에스카 대 에이바르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경기고 상당히 하위권 팀들 간의 대결입니다.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1부 리그로 승격한 팀이고, 에이바르는 그래도 지금 4시즌, 5시즌째 라리가에서 잔류를 해서 꾸준히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팀입니다.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프리메라 리가에서 단 1승도 없습니다. 5무 3패로 지금 2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한테 1대4로 대패를 당했죠. 눈여겨볼 점은 그래도 홈에서는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에스카입니다. 홈에서는 승리는 없지만 2무 1패, 두 골을 넣었고 실점이 4실점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홈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0대0으로 비길 정도로 관중은 없지만 그래도 홈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우에스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에스카가 지금 굉장히 문제인 점은 바로 최다 실점 팀이라는 것이죠. 14골이나 실점을 했고, 더욱이 실점도 많지만 공격면에서도 지금 득점이 최소 득점 공동 2위입니다. 6골밖에 넣지 못했죠. 따라서 수비도 문제지만 이렇게 빈 공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레스터 시티에서 뛰었었던 오카자키 신지 선수 이런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우에스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에이바르의 경기, 그러니까 관중이 들어왔을 때의 에이바르의 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홈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줬던 에이바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은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치러지죠. 그런 여파에서인지 몰라도 강했던 모습을 보여준 홈에서는 승리가 아직 없는 에이바르입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2무 3패로 부진하고 반면에 원정에서는 그래도 2승 1패로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바르입니다. 직전 홈 경기에서도 승격팀 우에스카와 함께 승격했던 카디스에 0대2로 패했죠. 공교롭게도 우에스카 역시 카디스와 개막전을 치렀었는데 당시에 우에스카도 카디스에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에이바르가 그래도 원정에서는 세비야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죠. 세비야와 바야돌리드를 꺾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그 원정에서의 1패 역시 최근 분위기가 좋은 비아레알에게 한 골차 석패를 당한 것이어서 올 시즌의 키워드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홈 에이바르였다면 올 시즌은 원정의 에이바르가 상당히 자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 언론의 어떤 보도를 찾아봤을 때 에이바르가 지금 승격 시즌이었던 2014-15 시즌부터 살펴봤을 때 두 번째로 안 좋은 초반 행보라고 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단 5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 빈공을 들 수 있습니다. 우에스카가 올 시즌 6골로 최소 득점 2위인데 에이바르는 5골밖에 넣지 못해서 최소 득점 공동 1위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점은 8경기에서 8골, 경기당 1골밖에 내주지 않아서 이 우에스카와 에이바르의 경기 양상을 살펴봤을 때 일단 우에스카가 홈에서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 팀이 모두 5골, 6골로 지금 뒤에서 꼴등 1, 2등을 달리고 있을 만큼 공격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두 팀 모두 1승을 노리겠지만 헛심 공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하되 그래도 1부 리그에서 짬밥이 있는 에이바르가 원정에서 좋은 흐름을 살려가면서 한 골차 신승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무패 투픽으로 초안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경기고 지금 3승 1무 3패로 양팀 모두 승점에 있어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울버햄튼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 1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실점이 조금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3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밀리보에비치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중원의 어떤 옵션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또한 베테랑 수비수, 중앙 수비수 K1 선수와 오른쪽 풀백 상당히 어깨가 넓죠. 딱 보면 캡틴 아메리카가 연상될 정도로 어깨가 넓고 잘생긴 선수인데 어쨌든 이 조엘 워드 선수가 오른쪽 풀백인데 부상으로 빠지면서 나다니엘 클라인 선수가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결장자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로이 호지슨 영감님께서 다행으로 여길 점은 바로 최전방 공격 자원이던 조던 아예우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 이후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자랑하는 역습 삼각편대죠. 윌프리드 자하 그리고 조던 아예우 안드로스 타운젠스 선수가 최전방에서 역습 삼각편대를 다시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도 상당히 높지만 허무하게 패배를 하는 경기가 많죠.
아무래도 비엘사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역동적이고 많이 뛰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날그날 컨디션과 상대의 대처에 따라서 경기력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리즈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전 레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에서는 1대4 완패를 당했죠. 올 시즌 홈과 원정 경기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더 좋네요. 제가 주목할 점은 크리스탈 팰리스 대 리즈 유나이티드의 액면가만 보면 리즈 유나이티드가 승격팀에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유행어죠. 축구를 1도 모르는 어떤 일반 축구를 보지 않는 분들도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그 리즈 시절의 그 리즈 유나이티드인데 리즈 유나이티드가 1차전부터 리버풀에 3대4로 패하고 맨시티와 비기고 이러한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액면가로 봤을 때는 리즈 유나이티드가 훨씬 세 보이고 실제로 해외 배당 제가 배당은 상당히 별로 고려를 하지 않지만 배당도 봤을 때 리즈가 근소하게 정배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액면가로 봤을 때 괜히 리즈 유나이티드가 세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최종 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폴더를 아끼기 위해서 팰리스 쪽으로 단통 승을 틀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안정감 있게 일단은 승패 투픽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1도 상관이 없는 팀이죠. 점유율이 1%도 중요하지 않은 팀입니다. 점유보다는 빠른 역습 축구로 한 골 차, 두 골 차 신승을 바라보는 팀이고 리즈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점유율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점유도 많이 하는 팀입니다. 따라서 이 구도를 봤었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사우스햄튼전에서 개막전에서 윌프리드 자하 선수의 골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사우스햄튼의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에버튼을 잡아낼 때도 그리고 아스톤 빌라를 잡아낼 때도 상당히 조직적인 압박을 가해서 전방부터 상대를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죠. 반대로 손흥민 선수한테 4골을 먹었을 때처럼 그렇게 강하게 전방 압박을 구사했을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 노출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고 수비 뒷공간이 열렸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을 추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뒷공간은 상당히 윌프리드 자하, 조던 아이에우, 제프리 슐럽 그리고 타운센드 같은 이런 역습 천병들이 많이 포진한 크리스탈 팰리스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즈 유나이티드 역시 올 시즌 빡빡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기로 유명하죠. 따라서 올 시즌 패한 세 팀을 분석했을 때 리버풀, 울버햄튼, 레스터를 봤을 때 모두 다 역습에 카운터 어택에 능한 팀이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역습 한 방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 직전 경기에서 레스터 시티한테 완패를 당했을 때 특히 밀집 수비, 빡빡한 수비 블록을 구축했을 때 리즈가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로드리그 선수가 스페인에서 데리고 온 로드리고 선수가 코로나19 양성으로 결장을 하죠. 더욱이 이 로드리고 선수뿐만 아니라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바로 칼빈 필립스 이 중앙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상 결작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칼빈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롱패스 능력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성용 선수의 그 롱패스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대각선으로 상당히 길게 뿌려주는 롱패스도 강하지만 이 선수가 중원에서 아주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인터셉트 그리고 태클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칼빈 필립스가 있었다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 저지도 상당히 잘 해줬을 거라고 보는데 이 칼빈 필립스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리즈 유나이티드가 상당히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 한 방에 고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초안픽에서는 승패 투픽을 가져가지만 제 마음은 상당히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 쪽으로 오히려 조금 기울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 경기 세비야 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라리가 경기고요. 세비야 대 오사수나 역시 상당히 아리까리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경기 역시 승패, 투픽을 일단 초안픽으로 잡아놓은 이유는 원래 액면가로만 보자면 세비야의 단통 승이 유력할 것 같지만 올 시즌 세비야가 프리메라 리가 자국 리그에서 상당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프리메라리가 지금 3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죠. 주중에 있었던 크라스노다르 전에서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그래도 저력을 보여주면서 3대2 승리를 거둬서 한 명이 퇴장당했지만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 시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메라리가에서는 지금 상당히 성적이 안 좋지만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1승 1패 1골 1실점으로 그래도 조직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홈에서만큼은. 주목해야 될 데이터는 바로 모든 대회 오사수나와의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7연승 중으로 홈 경기에서 오사수나만 만나면 강해지는 세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선수는 바로 엔 네시리 선수.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엔 네시리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크라스 노다르를 상대로 두 골을 넣어주면서 세비야의 3대2 역전승을 이끌었죠. 더욱이 제가 지난 시즌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지난 시즌 오사수나와의 맞대결에서 세비야가 1승 1무를 거뒀는데 이 엔네시리 선수가 오사수나전, 그러니까 지난 시즌 오사수나전에서도 골맛을 봤었습니다. 또한 엔네시리 선수가 최근 두 경기 연속골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지난 시즌 오사수나의 에레라 골키퍼 그리고 가르시아 센터백이죠. 중앙수비수 가르시아가 이번 시즌에도 오사수나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존 오사수나 멤버로 강했었던 이 엔네시리 선수가 최근 득점 감각이 좋기 때문에 좋은 기억과 좋은 골 감각을 살려서 한번 오사수나전에서도 일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승패 투픽을 잡은 이유는 바로 오사수나가 상당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모든 대회에서 2승 1무 1패로 괜찮고 직전 아틀레티코와의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주앙 펠릭스 선수 지금 절정의 주앙 펠릭스 선수한테 농락을 당하면서 패배를 했지만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은 충분히 패배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라리가 홈 경기에서 2승 2패지만 원정에서 1승 1무 1패로 상당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욱이 주목할 점은 라리가 7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4번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비력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 오사수나는. 하지만 두 팀 모두 올 시즌 득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7골로 최소 득점 공동 3위, 세비야는 더 심각하죠. 6골로 공동 2위입니다. 세비야보다 4일이나 더 휴식을 취했죠. 아무래도 세비야는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에서도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오사수나입니다. 주전 센터백 에르난데스 선수가 결정하는 것은 오사수나로서는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세비야 대 오사수나의 매치업에서 오사수나가 상당히 제공권에 있어서 세비야를 압도한다는 점입니다. 후스코드닷컴의 어떤 데이터를 보았을 때 라리가가 올 시즌 경기당 제공권이 14.71 밖에 되지 않는데 오사수나는 32.4, 세비야보다 2배 이상의 어떤 제공권을 압도적으로 따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그라나다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비야의 경기죠. 세비야의 경기를 제가 하이라이트를 다 돌려봤는데 이 빌바오전에서 패배를 했을 때 이 세비야의 수비진이 측면에서 넘어오는 크로스를 제공권을 하나도 따내지 못하면서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라나다전 결승골 역시 크로스에 의한 헤더로 실점을 허용하는 등 세비야가 상당히 제공권에 문제가 있고
제가 또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선수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 이 부디미르 선수는 라리가 경기를 조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 시즌 마요르카죠. 기성용 선수가 잠깐 이적했었던 그 마요르카의 어떤 에이스였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뚝배기를 앞세워서 13골 2도움을 넣었던 그 장신 공격수 190cm의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를 오사수나가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도 헤더로 뚝배기로 만회골을 넣었었죠. 따라서 가뜩이나 제공권이 약한데 오사수나의 압도적인 제공권과 190cm의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까지 들어왔을 때 오사수나가 세트피스 혹은 크로스에 의한 헤더 한 방으로 지금 세비야가 올 시즌 무승부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오사수나가 압도적인 제공권을 바탕으로 의외로 세비야 원정에서 한번 승리를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역시 초안픽으로는 승패 투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는 웨스트햄 풀럼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으로 가려고 합니다. 먼저 웨스트햄이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리버풀 원정이었죠. 리버풀 원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쉽게 패배를 했죠. 한 골차 석패를 당했었고 올 시즌 리버풀에게 패하기 전까지는 2승 2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이 요즘 상승세인 이유는 바로 모예스 감독이 들고 나온 3백, 수비 시 5백으로 전환되는 5-4-1 포메이션 그리고 빠른 역습 축구 때문인데요. 최전방의 안토니오 선수죠. 이 안토니오 선수의 공백은 조금 커 보이긴 합니다. 안토니오 선수가 상당히 피지컬도 좋고 순간 속도도 좋아서 역습 천병의 역할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리버풀전에서는 안토니오 선수의 공백이 느껴졌던 것이 안토니오 선수 대신 나왔던 알레 선수가 대신 나왔는데 전혀 역할을 해주지 못했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번 경기에서 모예스 감독이 알레를 버리고 보웬 오른쪽 측면 혹은 왼쪽 측면까지 소화할 수 있는 이 보웬 선수를 최전방으로 두고 측면에 야르몰렌코 혹은 아, 올 시즌 야심차게 데리고 온 바로 벤라마 2부 리그에서 영입한 이 벤라마 선수를 측면에 세워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벤라마 선수를 따로 표시한 이유는 바로 이 벤라마 선수가 2부 리그 브렌트포트라는 팀에서 이적을 했는데 이 브렌트포트의 유니폼을 입고 올 시즌 리그컵 카라바오컵이죠. 이 카라바오컵에서 풀럼을 상대로 두 골을 이미 넣고 왔습니다. 2부 리그 팀 소속이었는데 리그컵 경기에서 풀럼을 상대로 두 골이나 넣으면서 당시에 브렌트포트의 3대0 완승을 이끌었던 게 이 벤 라마 선수인데 이 벤 라마 선수가 시즌 도중에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벤 라마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 유력하고 이 벤 라마 선수 이미 이 풀럼을 상대로 많이 2부 리그에서도 많이 싸워봤겠죠. 어쨌든 이 풀럼에 두 골을 이미 넣어놓은 이 벤라마 선수가 활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풀럼이 강등되기 전까지의 어떤 데이터를 취합을 해봤을 때 웨스트햄이 최근 모든 대회 홈 10경기에서 9경기 풀럼 상대로 최소 두 골을 득점하면서 패배가 없습니다. 따라서 풀럼 담당 일진 느낌이 나고 최근 좋은 분위기와 조직력을 앞세워서 웨스트햄이 충분히 단통 승까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풀럼 역시 프리미어리그 6경기 1무 5패로 승리가 없다가 직전 웨스트브롬 같이 승격한 이 웨스트브롬의 화풀이를 하면서 올 시즌 첫 승을 거둔 점은 상당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올 시즌 리그 7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점, 그것도 직전 경기 승리를 거뒀을 때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점은 상당히 수비가 불안하다는 모습이고 최근 3년간 친선전을 포함해서 웨스트햄에 4연패를 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챔피언십 2부 리그로 강등되기 이전부터 프리미어리그 원정 22경기에서 승리가 단 한 경기밖에 없다는 점은 웨스트햄 사이드로 기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초안픽으로 웨스트햄의 단통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경기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브로미치의 단통 패를 보겠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직전 풀럼 원정에서도 패하면서 7경기 3무 4패 승리가 없습니다.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2무 1패 첼시전에서 아주 깜짝스러운 무승부를 거뒀었죠. 3대3을 포함해서 2무 1패로 그래도 원정보다는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웨스 브로입니다. 올 시즌 리그 7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는 단 한 경기밖에 없네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이었죠. 유로파리그 루도고레츠전에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케인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1골 1도움을 올려주고 전반만 소화했고 손흥민 선수도 후반에 교체 투입돼서 17초 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케인 손 듀오가 공격력이 나쁘지 않았고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원정에서 3승의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유랑 상당히 비슷하게 이상하게 홈 경기장 그렇게 의리의리한 홈 경기장에서는 되게 못하는데 원정만 가면 이상하게 맨유처럼 경기력이 살아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 시즌 승리가 하나도 없는 웨스 브로를 상대로 케인, 손 이 막강한 공격 듀오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토트넘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웨스 브로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경기입니다. 1부의 마지막 경기 7번 경기 헤타페 대 비아레알. 제 개인적으로는 1번부터 7번을 가장 어려운 경기로 뽑으라고 했을 때 이 경기인 것 같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역동적인 축구, 많이 뛰는 축구를 하죠. 올 시즌 홈에서 3승 1무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지금 약간 마팅이가 간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1대0 승리를 거둘 만큼 아무리 무관중이라고 하더라도 홈 경기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헤타페입니다. 올 시즌 7경기에서 무려 4경기가 무실점을 기록했고 특히 홈에서 짠물 수비, 홈에서 단 1실점밖에 하지 않는 이 짠물 수비가 헤타페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아레알보다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는 비아레알보다 4일을 더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헤타페 특유의 어떤 역동적인 축구를 구사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죠. 최근 유로파리그 포함 5경기 4승 1무 2연승으로 굉장히 상승세인데 문제는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다소 파괴력이 떨어지는 모습의 비아레알입니다. 2무 1패고 4실점을 했는데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4골이나 먹은 겁니다. 따라서 양 팀이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자신들의 축구를 구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휴식을 비아레알보다 많이 취했기 때문에 헤타페가 지금 비아레알 쪽으로 조금 투표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홈에서 그렇게 쉽게 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비아레알이 지금 홈보다는 원정에서 상당히 파괴력이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렇지만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피코 알카세르 선수 이 공격수 알카세르 선수가 라리가에서 4골 유로파리그에서 4골이나 넣을 정도로 골 감각이 괜찮기 때문에 아무리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고는 하나 비아레알이 기세를 몰아서 헤타페전에서 쉽게 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난 시즌 비아레알이 2번 다 헤타페를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충만할 것 같고 그렇지만 두 팀의 어떤 무게추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쉽게 경기가 기울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단통 무를 잡고 최종 픽에서는 아마도 다른 쪽에서 폴더를 아껴서 이쪽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제일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모페 47회차 7경기 1부 현미경 분석을 마치고 저는 바로 2부를 이 영상을 업로드한 뒤에 바로 연이어서 촬영을 해서 빠르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하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승무패 양질의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바로 승무패 47회차 8번부터 14번 경기 2부 현미경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